여러분들 제가 페이지 불러주는데 잘 찾아가면서 공부하시면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이게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보면 기억이 남아요. 그냥 뭐 답이 틀렸다 말했다 이것만 해가지고 머리에 안 남아. 찾아가지고 보고 아, 요 내용이다라고 딱 인식하면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시험장에서 쓸 수가 있어. 아까 이제 몇 번까지 했었더라. 이게 17번 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에 따른 토지동. 이건 아까 도시개발 사업 특례 거기 5가지 정도 정리된 게 있을 거예요. 페이지가 134페이지였었죠. 134페이지 요약집. 물론 특강자도 있는데 여러분들 인원이 없어 특강이 안 되나 봐. 그래서 그냥 요약집만 여기 제가 얘기 중 이것만 봐도 충분합니다. 134페이지 보면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토지동 신청 특례가 나와요. 여기서 밑줄 치는 부분만 시험에 나왔고 다 밑줄 다 쳐놨어. 그게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자, 그러면 옳지 못한 걸 찾아야 하는데 첫째 1번부터 틀렸네요.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된 때는 소유자는 토지동에 따른 지역공고정을 신청해야 된다. 소유자는 뭐가 없다고? 토지동 신청권 자체가 없어. 소유자는. 도시개발 사업지역에서는 사업 시행자만이 이동 신청권이 있어. 그래서 소유자가 토지동을 원할 때는 사업 시행자한테 요청하라 했지. 1번이 틀린 거예요. 그다음 18번 문제 봅니다. 다음에 열거한 것 중 지역정리 후 소유자한테 통지. 소유자 통지는 이건 절차 중에서 여기 138페이지 나왔죠. 제일 많이 나온 거 왜 소유자한테 알려주느냐. 특히 이제 등기가 필요하다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등기가 필요 없다면 7일 이내, 이렇게 15일 7일이 제일 많이 나와서 일단은 기간 15일 7일 요 날 요거 굉장히 많이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통지 대상 어떤 경우에 통지해 주느냐. 이거는 암결은 문제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 전부 다 암결하면 굉장히 힘들잖아. 한 10몇 가지 암기 어떻게 해. 왜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돼? 이유는 소유자가 모르고 있으니까 알려준다. 그러니까 왜 모르느냐? 스스로 신청 안 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했느냐? 대위권자였거나 소관청이 했거나 또는 사업 시행자가 했거나 토지 소유자 한 게 아니야. 이런 소유자가 안 한 것들이 전부다. 그래서 뭐 여기 여기 소관청 뭐 직권을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소유자 스스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18번 문제는 바로 통지해야 할 사유로만 나열된 거 이렇게 했는데 요약집은 138페이지에 보면 그 사유 박스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암기할 수 없으니까 거기 내용을 쭉 보면 소유자 스스로 신청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직권을 했거나 소관청이 한 것들, 사업시행자였거나 대위권자였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위해서 분할했다. 매매 누가 하는 거야? 소유자 스스로 해야지. 이거 어떻게 알아서 소관청이 다 해주는 게 아니야. 그 다음 니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적 정리했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소유자 한 게 아니지? 알려줘야 돼. 사업 시행자 한 거니까. 거기 7번째 나왔죠. 7번에 박스 안에 7번 보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였다. 요약집 138페이지에 보면 거기 다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 채권자 채무자를 대위해서 했다. 대위 신청 대위했죠. 거기 8번째 대위 신청한 경우. 그 다음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건 권리관계지. 그러니까 소유권 관계는 소유자 스스로 등기소가 신청했으니까 본인이 다 아는 거예요. 토지 이동과 아무 관련이 없어. 토지 표시와. 그 다음 마지막 미음의 직권에 의해서 등록상을 정정했다. 직권정정 어디가 있어요? 직권정정 거기 5번째 나와 있죠. 직권을 했다는 건 소관청이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소유자 한 게 아니고 직권정정. 그래서 그 통지 대상 박스 안에 보면 9가지 언급되어 있는데 전부 다 소유자 스스로 신청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된 거고, 19번 문제는 측량 절차와 관련된 겁니다. 측량 절차. 그래서 이것은 141페이지와 143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되는데, 특히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것은 측량 관련해서 특히 여러분 암기해둘 게 뭐라고 했어요? 측량 관련해서 자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닌 거. 검사 측량 대상이 2가지 암기하겠지? 어떤 거? 복현 이게 뭐야? 경계보 측량, 즉 현황 측량,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수행자가 할 수 없는 거 뭐가 있지? 재검, 즉 제조사 측량과 검사 측량은 수행자 못한다. 이건 박스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어디? 141페이지 그 가운데 있는 박스 안에 다 설명되어 있어요. 그 다음 검사 측량은 누가 한다? 검사 측량은 누가 한다? 원칙은 소관청이 하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누가 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하는 게 2개 있다 했지? 이거 3확이라 했지? 즉 삼각 측량 성과와 일정 면적 이상의 즉 확정 측량 성과. 이 2가지는 소관청이 못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사항. 이게 제일 많이 나오시고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고 복현.
자, 그럼 19번에 좀 옳은 걸 찾으라겠네요. 1번. 즉 삼각점의 성과에 대해서 열람 등본 교부받고자 할 때는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이 아니고 누구? 시도의사 또는 소관청. 이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자, 143페이지에 보면 143페이지 143 아까 이걸 143페이지 그리고 140 이렇게 143페이지면 기준점의 그 성과 관리하는 그 도표가 하나 나올 겁니다. 143페이지 가면 거기서 지적 삼각점과 지적 삼각 보조점, 도근점 세 가지에 대해서 삼각점 성과는 누가 관리한다? 시도의사 관리하기 때문에 열람 등본 교부를 누구한테 청구한다? 시도의사나 지적 소관청에. 소관청이 하나 추가됐어. 전선화되면서 소관청에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이 아니라 소관청에. 지적 삼각점 성과. 거기 보면 시도의사나 소관청에 신청한다고 열람 청구를. 이게 종전에 시도의사한테 청구를 하겠다가 전선화했으니까 소관청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된 거예요. 이게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관리는 시도의사가 관리합니다. 성과 관리는. 근데 그 성과에 대한 열람 등본 교부는 시도의사나 소관청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개. 그 다음 2번 지문 같은 경우도 자 측량할 때는 자 측량 성과 검사 없이 의뢰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자 분할 측량 축척 변경이나 등록 전환할 때는 반드시 측량 검사해야지. 검사하지 않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거? 검사 대상이 아닌 거, 검사 대상이 아닌 거, 복현 이 두 가지밖에 없지. 나머지 다 검사해야 돼요. 그 다음 3번 지상 구조물과 도면의 경계를 비교하기 위해 실시한 지적 현황 측량 성과는 소관청이 검사한다. 자 복현은 뭐 하지 않는다? 검사하지 않는다 그렇지. 그 다음 4번 분할을 위한 성과들을 교부받은 의뢰인은 성과들을 첨부하여 분할했다는 지적정을 신청한다. 자 분할 여기서 측량 성과도 일반 이동 사유에서 측량 성과도 원본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 이거 원본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 에? 소관청에서 가지고 있어. 소관청 가지고 있으니까 소관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했지? 소관청 확인으로서 제출에 가름한다. 따로 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모두 다 똑같다 내. 자기들이 원본을 가지고 있는데. 알겠어요? 성과도를 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5번처럼 소유자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수행자한테 측량 의뢰할 수 있다. 측량 의뢰는 반드시 누구한테 하라 했어요? 그림 잘 생각해 보세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뭐 수행자 등 이렇게 토지 소유자 등이 측량 의뢰를 하면 직접 소관청에 못 간다 했지? 반드시 누가 있다 해서 가운데 지적 측량 수행자를 통해서 움직인다고 얘기했죠. 수행자한테. 그래서 5번만 맞는 겁니다. 그 다음 20번 문제. 지적공부 정리 절차 시 첨부한 서면을 읽어간 것이다. 옳지 못한 거. 이것도 상당히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신규 등록지의 소유권 등록할 때는 자 소유권 증명서를 내야 돼. 그게 뭐냐? 국가를 상대로 판결받았던가 공유수면을 매립했으면 매립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이런 게 들어가야 돼. 이게 소유권 증명서를 내야 됩니다. 경계업 면적 바꿀 때는 이해관계인 승낙서나 측량 성과도 들어가야 됩니다. 성과도 도자 붙이시기 바랍니다. 측량 성과도. 그 다음 면적 증가면 경계 위치정정. 위치정정의 경우는 뭐예요? 직권정정 사유니까 서류를 낼 필요 없어. 직권정정 사유. 위치정정은 뭐라고? 직권정정 사유. 요약집 어딜 잠깐 보시냐면 직권정정. 자, 직권정정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133페이지에 보시면 이 직권정정이라는 건 뭐예요? 소관청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서류 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 직권정정 사유 중에서 두 번째. 자, 지적도와 이메일 등등 필지가 면적의 증가함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걸 위치정정. 이건 직권정정이기 때문에 뭐 서류 내는 게 아니야. 직권정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4번처럼 등기인 토지 소유권 정정은 등기상 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겠지. 소유자를 이름이 잘못됐거나 그럴 때. 그 다음 측량 적부심사 청구할 때는 측량 성과도 이거 첨부하고 사유서 등을 첨부해서 적부심사를 의뢰하는 겁니다. 적부심사. 지역 측량 적부심사 의뢰 과정에서 이런 게 첨부된다. 자, 그래서 20번 문제까지 이렇게 보시고 21번부터는 등기 문제입니다. 자, 21번 문제는 비법인 사단이 부동산 취득의 동그라미 치고 자, 비법인 사단이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그럼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권리자입니까? 의무자입니까? 취득하면? 에? 권리자. 종중이 땅을 사. 그럼 권리자야? 의무자야? 권리자잖아. 판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비법인 사단
생각이 안 나면 종중을 생각을 하겠죠. 종중. 이건 요약집 어딜 잠깐 보시냐면 42페이지 펴봅니다. 42페이지 보시면 거기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 요약집 42페이지 보면 거기 필요한 서류들이 나와. 등기와 관련해서. 그 중에서 특히 권리자일 때 특히 필요한 거, 의무자일 때 특히 필요한 것 중에 주의할 게 있어요. 의무자일 때는 뭐? 인감증명, 사원총회 결의서 문제. 알았어요? 권리자일 때는 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등록번호 증명증. 즉 비법인 사단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돼. 누가 부여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등록번호 부여권자.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국하면 국장,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국하면 국장. 이건 요약집 어딜 보시냐면 등록번호 부여권자 39페이지에 보면 거기 다 있어요. 39페이지 중 거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외국정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 주민등록번호가 하면 제외국민, 제하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작년에도 나왔어요, 이거. 그 다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몇 년에 한 번씩 나와요.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법주, 그 다음 비법인 사단 재단, 이거 비법인 사단. 이건 시장, 군수청장. 외국인, 외출이라고 지방 체류지를 관한 지방 출입국이나 외국인 관서장이 부여한다. 이건 등록번호 부여권자인데 지금 방금 얘기한 42페이지에서 요거 비법인 사단의 경우 권리자일 땐 등록번호 이건 누가 부여한다고? 시장, 군수청장이 부여해줘야 돼. 그다음 의무자일 땐 뭐? 인감증명 대표적 거. 그다음 어떤 거? 사원총회 결의서. 즉 종원총회 결의서를 내야 되는 거. 의무자일 때 특히 들어가는 거, 권리자일 때 특히 들어가는 거 주의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21번 문제 보세요. 비법인 사단 종중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어. 그러니까 권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감을 낼 필요가 없지. 인감은 의무자일 때 낸다니까. 의무자일 때. 팔 때. 알았어요? 살 때 내는 게 아니야. 팔 때. 쉽게 얘기하면 이해하기 쉽게. 그 다음 22번 문제 봅니다. 일동 건물 구분한 건물에서 등기부. 즉 등기부 문제에 나오면 구분 건물 등기부밖에 안 나와요. 구분 건물. 일반 토지 건물 등기 낼 게 없어. 표제본 부동산 표시, 갑분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군 소유권, 이외의 권리 낼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구분 건물 등기는 대지권 등기 문제도 있지.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은 일동 전체에 대해서 일등기로 쓰지. 그런데 장부 공개할 때는 일동 전체의 표지에서 해당 전유 부분에 대한 등기를 일등기로 보지.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등기부가 나오면 구분 건물 등기부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분 건물 등기부에 대해서는 여러분 양식을 자꾸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말로 해가지고 이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러 가지가 같이 이건 묶여 있는 겁니다. 자, 1번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일동 건물 표지에 등기하고 대지권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전유분 표지에 등기한다. 이것은 뒤에 여러분 구분 건물 한꺼번에 정리하려면 뒤쪽에 제가 1페이지인가 거기다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81페이지와 82페이지. 여기 81에서 82, 여기까지만 보면 다 돼요, 이건. 대지권 등기는. 81페이지 보면, 거기 대지권 등기 방법. 일동 전체의 표지에 뭘 썼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그 다음에 전유분 표지에 뭘 쓴다? 대지권 표시. 이 얘기예요. 그 다음 2번. 일동 건물 구분한 건물에서 최초 보조 등기하는 자는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 등기를 대위하라 했지, 보조 등기 대위할 수 없다 했어. 표시 등기 대위. 표시 등기 대위. 이것은 그 바로 위에 81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설명해놨어. 구분 건물의 일부에 대한 최초 보조 등기하는 자는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 등기를 동시에 대위하라. 이렇게 얘기했고, 이건 또 앞에서 중요하다고 제가 언급한 것 중에 어딜 또 참고로 보여야 되냐면 32페이지에 보면, 요 32페이지에 보면 그 조문까지 언급해 놨어요. 대위 신청에서 거긴 특히 시험에 나오면 보존 등기를 집어넣어서 나오니까 주의하라고 아니라니까 명시해 줬죠. 거기 32페이지 박스 바로 맨 위에 있는 박스 바로 이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대위 신청, 구분 건물 표시 등기 대위인데 소유권 보존 등기를 대위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조문 내용. 그래서 이게 바로 2번이 틀린 거예요. 보존 등기는 대위할 수 없다 얘기야. 틀렸고. 그다음 대지권 취지. 이건 취지는 뜻이라는 말로 다 바뀌어 있어요. 대지권의 뜻이 등기는 대지권 등기한 다음에 등기한 직권 작성한, 이것은 아까 봤던 82페이지에 나온 거예요. 81, 2페이지 언급한 거. 그래서 그 81페이지 맨 밑에 쪽에 보면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 취지 뜻의 등기 비교해서 대지권이란 뜻의 등기인 토지 등기로 해당구에 등기관이 직권을 하고 등기 형식은 주등기다 이렇게 설명해 줬죠. 그 다음 4번 지문은 등기상 증명서의 교부, 즉 발급이나, 교부란 말도 안 써, 발급이나 열람의 경우는 일동 건물 표지해부와 각 이렇게 쓰면 안 돼. 해당
전유 부분에 대한 등기록을 1등기로 본다. 해당 이 말 써야 돼. 각이라는 말씀 안 되고 해당. 요거는 23페이지 요약집 보세요. 23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거기서 장부 공개의 특칙 중에 동그라미 3번 23페이지 위에서 조금 내려오면 동그라미 3번 보이지?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상 증명서의 발급 열람, 즉 장부 공개에 관해서는 일동 건물 표제부와 해당 전유분에 관한 등기를 1등기로 본다. 이걸 꼭 알아둬야 돼요. 이거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요 말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건 틀린 겁니다. 4번. 그 다음 5번. 일동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표제부밖에 없기 때문에 갑굴군 두지 않는다. 이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2번, 4번이 틀린 겁니다. 23번은 등기필 정보 문제인데, 이 등기필 정보 나오면 두 가지가 문제돼요. 어디서 문제된다 했지? 수업 시간에 충분히 얘기 줬지만, 신청 단계냐, 등기 끝나고 나서 지금 만드는 거냐, 이게 다 문제되는 거예요. 지금 등기필 정보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자, 지금 문제가 어디서 물어보냐, 이걸 꼭 알아야 돼. 등기필 정보. 첫째, 지금 등기 신청 단계다. 여기서 물어봤느냐, 신청 단계. 아니면 등기 끝나고 나서 마친 후, 완료 후, 등기를 다 마친 다음에 완료 후 여기서 물어봤느냐. 지금까지는 대부분 어디서 물어봤느냐, 출제 기출문제 다 여기서 나왔었어. 최근엔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요거 등기 마친 후 새로운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 만든다? 등기필 정보 만들어. 여기는 새로운 완료 후에는 새로운 권리자, 새로운 등기 권리자가 생겼을 때 이걸 확인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고, 여기 신청 단계 왜 만들어? 여기서 왜 내는 거예요? 왜? 내는 이유는 진정성. 등기 진정성. 이 진정성이 뭐예요? 이게 진정성. 진위. 누구? 의무자. 권리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죠. 등기관이 권리자는 별로 중시 안 해요. 아무리 멋있는 여자가 등기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누가 좋다? 의무자가 중요해. 의무자 걸 잘못했을 땐 다 자기가 물어놓아야 돼요. 엄청나죠? 의무자 친위를 꼭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신청 단계에서는 의무자 친위. 진정성의 의무자 친위. 그래서 의무자는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 의무자 어디서 나온다? 의무자는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 그렇지. 학교 간다니까 이렇게. 이 정도 이 코드가 맞아야 돼. 딱 공동신이 나와야 돼요. 의무자는, 자, 여자는 누가 있어야 돼? 남자가 있어야 여자라는 개념이 나오죠. 의무자 누가 있어야 돼? 권리자가 있어야지. 권리자 의무자 뭐야 이게? 공동신청이지, 공동신청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공동이면 의무자 있으니까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이거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내느냐 물으면 공동신청서 제출합니다. 제공합니다. 그럼 공동이 아닌 뭐면 단독이면 의무자가 없으니까 안 냅니다 해야 되는데, 단독 중에 하나 예외가 있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판결 중에 누구? 승소한 누구? 등기 의무자. 의무자 의자가 이게 등기필 정보 낸다는 의자야. 알았어요? 기억하라고 얘기 줬잖아. 여기서는 새로운 등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진정성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끝났으니까. 새로 권리자 누가 생겼느냐 이걸 보는 거야. 여기서는 어떤 거? 권리에 관한 등기다. 권리에 대해서 어떤 거? 새로운 권리자가 생겨야 되니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이 세 가지 무슨 등기라고 한다? 기입 등기. 새로운 권리자가 생기는 거야. 소유권 보존 등기, 각종 이전, 각종 설정. 그리고 예외적으로 뭐 이전 설정, 가등기도 들어가. 가등기. 이것도 권리니까. 그리고 여기에 예외적으로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씩. 변경 등기는 합의 후 명인 표시 변경. 그다음 경정 등기는 단독 소유를 공유로 경정하는 거. 일부 말소유 및 소유권 경정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전제는 뭐라고 했어요? 전제는 신청인과 조건이 있어요. 신청인과 등기 명의인이 요게 일치를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닌 부동산 표시, 즉 표제비 등기 만들 필요가 없어요. 권리와 무관한 거니까. 그리고 요게 일치하지 않으면 안 만들어. 어떤 거? 대표적인 거 세 가지 암기하라고 했지? 어떤 거? 채권자 대위 신청,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한 경우. 그 다음에 누구? 또 하나.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는 뭐예요? 이게 없어. 한쪽이 없거나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 등기필 정보 안 만들어요. 등기 완료 통지만 하지. 자, 그럼 요건 요약집 어디서 제가 설명하세요? 요거는 요약집 48페이지를 48페이지 참고해서 보시면 다 나와 있어. 여기는 어디다 설명해놨어? 이거는 요약집은 130, 요거는 30, 제가 찾아서 해줄 테니까, 요거는 48페이지. 여기는 48페이지 보시고, 이거 등 끝나고, 이거 48페이지 잘못했네. 요게 이제 신청 단계니까,
등기필 정보니까 이거는 35페이지. 여기는 35페이지 보시고 여기는 48페이지. 이 두 가지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신청 단계의 문제냐 끝나고 나서의 문제냐 이해를 잘해야 돼. 원리를. 신청 단계에서는 의무자 진정성 문제, 끝나고 나서 새로운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한 문제. 알았어요? 여기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 이쪽이 중요한데 아직 안 나왔어. 이건 아주 항상 내든 거니까 별 그렇게 새로운 거 하나도 없어. 나오면 이쪽들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 23번 문제 보세요. 23번 문제가 1번이 자, 등기필 정보의 작성 및 통지니까 이건 언제야? 완료 후네. 여기네. 여기 48페이지. 그럼 요 요약집 48페이지 한번 펴놓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예규정리 다 해놨죠. 예규정리.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관공서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는 등기필 정보를 관공서에 통지한다. 자, 관공서의 경우는 원래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아요. 그러나 관공서가 권리자를 위에서 촉탁했을 땐 작성합니다. 그때는 관공서 또는 권리자한테 직접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냐? 48페이지에 등기필 정보 한번 요약집 보세요. 요약집 48페이지 펴놨어요. 거기 4번 보세요. 또 박스에 4번.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은 경우. 첫째, 등기 권리자가 등기필 정보 통지를 원하지 않을 때. 두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권리자라면 안 만든다. 세 번째, 관공서가 등기 촉탁은 안 만들지만 곧 세 번째가 중요한 거. 다만 관공서가 뭘 했다고? 권리자를 위에서 촉탁해줬어. 이때 만들어야 돼. 권리자를. 즉 관공서가 이 얘기는 세종시가 땅을 팔았어요. 나한테. 내가 여러분 샀지? 그럼 세종시 관공서에 촉탁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권리자니까 등기필 정보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준단 말이 이때는. 근데 관공서 지가 취득했을 때 안 만든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쉽게 이해를 하려면 자꾸 바꿔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등기는 쉬워집니다. 그래서 1번은 그래서 맞는 거야. 권리자를 위에서 취득한 거니까. 두 번째, 권리등기 신청한 모두에게 통지한다? 권리등기 신청한 자 모두가 아니지. 권리등기 신청한 모두가 아니고 무슨 등기야? 보존, 이전 설정 가등기. 뭐 말소 등기나 변경 이런 건 없어요. 모든 등기 아니야. 권리에 관한 모든 등기 아니고 이렇게 딱 제한돼서 권리에 대한 기입 등기인 보존, 이전, 설정. 그 다음에 가등기 중에서 이전, 설정, 가등기. 그 다음 3번 단독 소유 갑을 공유로 경정하거나 여기서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변경 경정이 하나가 있다. 이제 변경은 합유, 민법상 조합원이 증가된 거예요. 합유, 명인, 표시 변경. 명인, 표시 변경. 조합원이 추가되거나 새로 가입되거나 이런 경우. 경정 등기는 단독 소유를 공유로 경정. 단독 소유를 공유로 경정한다. 이걸 뭐예요? 일부 말소 및 소유권 경정이다. 이렇게. 일부 말소 의미의 소유권 경정 등기다. 그 요약집에 다 있어요. 이걸 얘기하는데 여긴 전부 다 전제 뭐라고? 권리자가 늘어나야 돼. 추가돼. 줄어들면 안 돼. 늘어나야 돼. 권리자 추가시키는. 그러면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경우니까 지금 3번에서 단독소유 갑을 공유로 경정하면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야 돼. 그런데 거꾸로 갑을 공동소유 단독소유로 또 줄어들었어. 이때는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등기관 직권으로 보존 등기. 이건 직권 보존 등기 여기 들어가. 직권 보존 등기는 신청인이 없어. 등기관 직권으로 특수하게 등기 명의만 존재하지. 그러니까 이건 권리 등기일지라도 보존 등기지만 안 만드는 경우야. 요약집 48페이지 4번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하지 않는 경우 거기 6, 7, 8 세 개 묶어놓고 6, 7, 8 동그라미 6번, 7번, 8번 이 세 개 묶어놓고 이게 여기 이거 세 개 보이죠? 직권 보존 등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은 채권 대위 신청. 그 6, 7, 8 중에 7번에 들어가 있지. 채권자가 권리자를 대위해서 신청한 경우. 이때는 똑같이 여기 권리지만 신청과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안 만드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23번은 요 등기 완료 후 요 절차인데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으니까 요 문제 소화하면서 이걸 다 정리하세요. 이렇게. 아, 이럴 때 등기필 정보를 만드는구나. 그 다음에 24번 문제는 이건 등기필 정보 제공이니까 제공. 여기 신청 단계 여기에 제공. 누가 언제라고? 공동 신청해서. 언제는 안 한다고? 단독은 안 하지만 예외 하나 승소한 의무자. 이거 조심하면 돼요. 또 진정성이 보장되는 게 누구야? 관공서는 진정성이 보장되니까 의무자일지라도 안 내는 거예요. 관공서는 믿을 수 있으니까. 알겠어요? 자, 그러면 24번 문제 보면 지상권 설정 등기하는 경우 지상권 설정 어떻게 합니까? 공동 신청. 혼자 어떻게 공동으로 하는 거지? 권리 설정은 공동으로. 그러니까 의무자 존재하지? 그러니까 내야 되는 거야.
승소한 의무자 여기 하나 있었지. 승소한 의무자 예외적인 거 하나 딱 판결 중에 예외. 승소한 의무자 경우는 낸다. 관공서가 걸지할 때 관공서는 무슨 등기한다고? 촉탁 등기. 촉탁이란 건 뭐야? 믿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진정성이 보장됐지? 안 내는 거예요. 그 다음 진정명의 회복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이야 공동이야? 예? 공동. 그러니까 의무자 있어. 내야 되는 겁니다. 지상권 말소. 권리 말소는 단독이야 공동이야? 공동. 그러니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는 공동 신청이면 내고 단독 신청은 내지 않지만 예외. 판결 중에 어떤 거? 승소한 의무자. 이거 조심해야 돼. 승소한 의무자. 매수인이 누구일 때? 강부자. 생각 잘해야 돼. 매수인이 누구? 강부자. 수업 시간에 얘기 줬던 걸 잘 이해해야 됩니까?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아줌마 하나이지 강부자? 팔았는데 영 등기 안 해가. 그러니까 누가? 뿔난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매도인 상대, 매수인 상대로 빨리 등기해줘라 해도 안 나가네. 정권 다 바뀌었는데 왜 안 해가냐 했더니 이제 법대로 하겠다. 해가지고 판결 받아가지고 의무자가 강제 넘기는 거야. 그럼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뭘 가지고 있어요? 등기 비용 가지고 있지. 승소한 의무자가 판결 받아 자기 강제 넘겨. 이때 제출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25번 문제. 등기 절차 중 옳지 못한 걸 찾아봐라. 이건 복합적인 문제인데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경우 환매 특약 등기는 어떻게 한다? 등기관이 직권 말소. 이건 직권 말소에서 두 가운데 다 보여야 됩니다. 절차 개시와 관련된 요약집 설명 중에서 25페이지에 언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권 말소 절차는 뒤에 가면 말소 등기할 때 특히 말소 등기 절차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동 신청이 말소가 원칙이지만 단독 신청, 직권, 촉탁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을 알아둬야 됩니다. 특히 직권 말소는 요약집 58페이지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두 가지. 직권의 절차. 그 다음 2번 최종 소유권 등기명이 동일한 중복 등기 경우에 이해관계 있는 후등기 존치하고 선등기를 폐소한다. 이거는 이제 중복 등기 정리 문제에 대해서는 요새 이건 법무사 시험 영역이기 때문에 잘 출제 안 하는데 한번 나왔다 해서 지문 이거 다 찾아볼 필요 없어요. 다만 중복 등기에 대해 기본 개념을 설명해 줬죠. 부동산이 하는데 실수 2개 만들어진 걸 뭐라고 한다? 중복 등기, 중복 등기. 규칙 116조인데 원칙적으로는 선등기를 존치하고 후등기를 폐쇄하라고 얘기해 줬죠.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 요약집 어디서 간단히만 설명해 놨냐면 13페이지에 설명 원칙만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 조문 9개를 다 분석할 필요가 없어. 중개시험에 그렇게 안 나와. 근데 이건 지문에 하나 떠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외적인 겁니다. 최종 소유권 등기명이 동일한 중복 등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 선등기로 존치하고 후등기를 폐쇄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예외적으로 선등기, 후등기 기록이 있을 때 원칙은 뭐라고? 이것도 최종 명의자가 동일하면 이거 없앤단 말이야. 근데 예외 선등기로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후등기로 보니까 소유권 이외의 등기, 즉 을구에 다른 게 많이 설정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한다? 예외적으로 여기에 이해관계, 즉 소유권 이외의 등기가 여기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걸 존치하고 이걸 거꾸로 없앨 수 있다는 거. 이건 예외입니다. 예외. 지금 그래서 2번 지문은 116조의 단서 예외를 얘기한 거고 3번 전세권 말소할 때 전세권 목적 저당권은 등기관 직권 말소, 즉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는 직권 말소입니다. 다음 4번 체납 처분에 따른 관할 세무사는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위해서 보존 등기를 대위할 수 있다. 이것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원래 직권 보존 등기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이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직권 보존 등기. 이건 뒤에 보존 등기할 때 또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직권 보존 등기는 예외적인 거예요. 언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으면 처분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게 되면 이때 등기관으로 이 처분 제한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직권 후 보존 등기한다. 직권 보존 등기. 직권 후 먼저 보존 등기를 해놓고 나서 처분 제한 등기한다. 이때 직권 보존 대상이 될 수 있는 이 내용 속에는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처분 금지, 가처분, 경매 기입 등 이때 경매는 강제 경매입니다. 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명령 이 네 가지 암기해야 된다 했지. 그래서 여기 체납 처분에 따른 압류의 경우는 체납에 의한 압류 등기를 하려면 미등기 부동산 압류하려면 세무관서에서 이때는 직권 보존 등기 안 해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 세무관서에서 보존 등기도 같이 이것을 먼저 촉탁을 해놓고 이 촉탁을 해놓고 나서 압류 등기 촉탁을 들어옵니다. 압류 등기 촉탁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대위한다고 했는데 원래
세금을 안 내서 압류하려고 봤던 해당 부동산이 미등기일 때는 보존등기 대위 규정은 없어요. 다만 상속등기나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경정 이런 것도 다 대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상속이나 이전이나 이런 걸 대위할 수 있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에는 대위 규정은 없지만 대위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얘들도 촉탁을 해주거든요. 이거를 먼저.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요기가 제일 많이 나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촉탁 시 직권 후 보존 등기 하는 경우 이 네 가지 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 임차권 등기 명령 이걸 암기하면 돼요. 여기에 체납 처분했다는 압류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냐?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세무관서에서 보존 등기도 촉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직권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편인데 여기 그냥 대위에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약간 부정확한 표현이라고 제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다음 5번 승역지 지역권 등기와 요역지 지역권 등기 공동시청하는 게 아니고 승역지 지역권은 공동시청. 그러면 등기와는 요역지는 직권으로. 이건 요약집 74페이지 보세요. 요약집 74페이지 강론 등기 강론을 보면 지역권 등기 절차에서 등기 실행 지역권 등기 승역지 을구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공동신청으로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을 하는 것이다. 가운데쯤에 보면 나와 있죠. 가운데. 승역지는 공동신청이요. 요역지는 직권으로. 그 다음 26번 합병에 관한 설명이 옳지 못한 거. 자, 합병 문제에 나오면 이것도 표현은 합필 등기라고 해야 되는 거죠. 합병이라는 말 쓰면 이건 지적에서 쓰는 용어예요. 등기에서는 합필 등기. 그래서 이것은 요약집 53페이지에 보면 지적과 다른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등기법 37조와 38조가 두 가지가 있는데 37조는 지적과 똑같아. 합필 제한은 지적의 합병 제한하고 똑같아. 그런데 여기 특례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합병 절차를 마치고 합필 등기한다. 여기에 지적 토지 이동 사용 합병 등기하면 합필 등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있다? 합병 제한. 토지 이동해서 합병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되는 것을 합병. 요걸 하는 걸 합병인데 요걸 못 하는 걸 뭐라고 했다? 합병 제한. 제한사유. 이 제한사유 뭐라고 했어요? 1필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이게 몇 가지? 6가지. 지, 축소 등 암기했던 거죠. 여기다 뭐가 있다고? 가능한 권리, 불가능한 권리. 어떤 게 가능하다? 임창용이라고 했지? 임차권, 창설적 공동저당, 용익물권, 즉 지상권, 승역지역권, 전세권. 요거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갔다. 이게 등기에 오면 합필 등기할 때 똑같이 등기법 제37조에 오면 똑같이 이게 다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도 자, 합병 절차를 마치고 이건 지적 소관청에 가서 시장군수청장이 지적 공부를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러면 등기소에 가서 무슨 등기한다? 합필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도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등기부를 하나로 합칠 때 이걸 무슨 등기라고 한다? 합필 등기. 합필 등기를 하면 부동산 변경 등기 하면서 등기를 폐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만약 필지가 있다. 요거 합필하면 어떻게 돼요? 11번지 없어지고 10번지 면적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등기를 폐쇄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합필 등기라고 한다. 합필. 근데 합필도 뭐가 있다? 여기도 제한. 이 제한 뭐다? 요거. 요 내용 똑같아. 1필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 안 되거나 임창용 이외의 등기, 임차권, 창설적 공동저당, 용의물권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필할 수 없다. 똑같아. 다만 등기하면 뭐가 또 나온다? 여기 38조. 합필 제한 특례가 나와. 특례. 여기는 하나 더 있어. 이건 뭐냐? 합병 절차를 마치고 나서 합필 등기하기 사이에 요 사이에 봤을 때 이게 특례로 가는 거야. 특례. 합병할 때는 아무 하자 없었는데 합필 등기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가압류가 들어왔다? 이건 어떡할 거냐? 이건 특례를 만들어서 무조건 합필 등기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합병 절차를 마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왔다? 무조건 되는 겁니다. 특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이 53페이지에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자, 26번 문제 보세요. 합병한 설명이 옳지 못한 거라고 했는데 저당권의 설령 토지와 압류 토지 합병할 수 없다. 여기 임창용 이외 임차권 창설적 공동 용익거 아니지? 할 수 없는 거. 그 다음 2번 합병 대상 토지 모두의 등기원인 접수번호 동일한 저당권 이걸 뭐라고 한다? 창설적 공동저당 합필할 수 있지. 그 다음 전세권 설정 토지와 지상권 전세 지상권 뭐예요? 다 용익물권이니까 합필할 수 있지? 근데 없다고 생각 틀린 거예요. 4번이. 요역지 지역권 등기된 토지라도 등기는 일자가 합병에 따른 지역적인 일자보다 늦은 경우 즉 합병 절차를 마치고 나서 이런 변화가 생겼으면 예외 할 수 있어요.
다만 하필 토지 전체를 요역지로 만들어야 돼요. 이건 어디 요약지 53페이지 보세요. 요약지 53페이지에 보면 거기 위에서 두 번째 이 하필 특례 38조 1항 2항을 보면 거기 적용 조건은 합병에 따른 지역 정리 하필 등기하기 전에 이런 변화가 생겨야 되고 3번에 보세요. 하필 제한한 권리 등기가 발생했으면 이해관계인 승낙서를 첨부하여 그 권리 목적 의무를 하필 후 토지에 대한 지분으로만 하필 등기를 할 수 있다. 단 요역지 지역권의 경우는 하필 토지 전체를 위한 것으로 해서 하필 등기해야 된다. 왜? 민법상 요역지는 일필 전부에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굉장히 갑자기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지? 이건 민법이 배경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필 토지 전체가 이게 요역지가 되지 일부만 요역지가 될 수 없습니다. 요역지는 한 일필지 전부일 것이 요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번이 이 특례 중에 요역지 지금 요걸 말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 27번 문제. 다음은 가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거. 가등기는 해마다 나옵니다. 페이지 63페이지 특히 가등기 63페이지 63페이지 가등기는 여러 가지 논점이 많아요. 가등기 대상이 되느냐, 본등기 절차가 어떠냐, 본등기 후의 절차가 어떠냐, 요 굉장히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63페이지면 가등기 할 수 있는 경우가 쭉 언급됐어요. 거기서 옳지 못한 걸 찾으라겠습니다. 지금 4번에 가등기는 가등기 명의인이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는 어떻게 해야 돼? 공동신청이 원칙이죠. 다만 단독신청 특례 두 가지 암기하겠지? 어떤 거? 의무자의 승낙서를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가등기 가처분 명령.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라고?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절차가 어떻게 된다 했지?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았어요. 어떻게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신청. 제일 중요해 단독신청. 항상 절차 개시는 4개 중에 하나예요. 절차. 등기소에서 등기가 이루어진 계기 뭐라고 했어? 신청이냐 관공서일 땐 용어를 뭐라고 쓴다? 촉탁. 예외적으로 뭐 한다? 직권. 그 다음에 법원은 명령. 이 4 중에 하나예요. 4 중에 하나. 가등기 가처분 명령. 여기서 뭐라고? 단독신청. 촉탁 등기 아니라는 거예요. 해마다 시험에 나와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공동신청 원칙입니다. 5번에 나왔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 뒤에 단독신청. 특례증거. 그 다음 28번 문제입니다. 등기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설명 옳지 못한 걸 찾으라 했는데, 자, 이건 별로 민법적인 내용 가지고 해결해도 됩니다. 채권과 분리한 저당권에 대해서 질권 설정할 수 있고 담보권 설정할 수 있다. 자,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을 이전하거나 담보 설정하거나 권리질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질권 설정은 당연히 피담보 채권과 하나가 일체가 되는 거예요. 주된 권리가 뭐야? 채권. 종된 권리가 저당권이니까 이건 주종을 분리 처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명 나온 게 그 얘기고, 그 다음에 29번 문제 보세요. 다음 중 각하에 대한 설명 옳지 못한 거. 각하에 대해서는 여러분 44페이지 각하 사유가 29조 11가지 언급되어 있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29조 제2호라고 했어요. 2호. 2호를 언급한 게 등기 규칙 52조에 가면 10가지 언급한 거예요. 10가지. 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10가지. 자, 그래서 옳지 못한 거, 대지권을 목적으로 한 전세권 등의 시정은 무효로서 각하된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대지권을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8페이지, 요약지 8페이지입니까? 거기 보면 뭐가 나와요? 부동산 일부, 권리 일부. 이거 가장 기본적인 얘기 해주잖아요, 이거. 자, 부동산 특정 일부 눈에 보여 안 보여? 땅 오른쪽 방 한 칸 보여 안 보여? 눈으로 보여 안 보여? 이 건물, 이 지금 학원 건물, 이 강의실 눈에 보여 안 보여? 이건 부동산 전부야 일부야? 이건 전부야 일부야? 일부지. 일부 사용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임차권, 전세권 다 설정할 수 있잖아요. 부동산 일부 눈에 보이지 가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사용수익이 된다는. 사용수익이란 건 뭐야? 용익물권, 그 다음에 임차권 이거 설정할 수 있어. 그러나 권리일부를 뭐라 그랬어요? 이 권리일부가 뭐라고? 지분. 내 아파트를 소유권 내가 혼자 가지고 있으면 단독 소유지만 남편과 공동 소유하고 있어. 2분의 1씩 지분 가지고 있어. 2분의 1 지분 눈에 보여 안 보여? 지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고 하는 사람은 특수능력자라고 얘기했죠. 일반인은 지분이 안 보여야 맞는 건데 보이는 사람이 가끔 있어. 지분이 보인다. 특수한 사람이 그 사람은 여기서 공부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일을 하셔야 될 뿐이에요. 자, 지분 눈에 안 보이니까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
없지. 어떤 사람 지분에 들어가서 전세권 설정하겠다? 도대체 어디서 살 건데? 했더니 지분 위에서. 지분이 어딘데? 그 지분에 방이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뭐 대답은 하겠지. 보이는 특수한 사람이니까. 일반인 대답 못하지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나 소유권 보존 등기, 저당권 설정, 부동산 특정일부 안 돼. 우리 집 방 한 칸만 저당권 설정해줘라. 방 한 칸만 이전해가라.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권리 지분은 이전이나 저당 설정 다 되는 거죠? 이거 가장 기본적인 얘기잖아요. 이게 바로 합필 제한도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합병 제한 문제도. 부동산 일부, 권리 일부 문제에서. 안 되는 건 저 뭐라고? 안 되는 거. 각하하지? 뭘로? 29조 제2호. 사건에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각하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지권은 뭐예요? 대지권. 지분이야, 대지권은. 지분. 대지권 뭐라고? 지분이야, 지분. 대지권이 뭐야? 쉽게 아파트 소유자가 토지 혼자 다 가지고 있어? 지분만 가지고 있어? 아파트 한 1000세대가 사는 집에 그 토지 지분은 대지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 101호 소유자가 그거 다 가지고 있나? 지분만 가지고 있지? 그게 뭐야? 지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대지권이야. 일체화된 거. 알았어요? 대지권 뭐라고? 지분이야.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각하해야지. 못하는 거니까. 알았어요? 왜 또 의문이 생겼어요? 네. 그렇죠. 설정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아니 지금 대지권은 지금 구분 건물 얘기해 주니까 구분 건물에서는 토지 건물을 어떻게 취급한다고? 일체로. 일반 건물과 토지는 별개 부동산이지만 이게 집합 건물 구분 건물 때 아파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는 이걸 전체로 뭐로 본다고?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 부동산. 건물과 일체가 된 이 토지 사용권 이걸 뭐라고 한다고? 대지권. 대지권. 알았어요? 아파트 땅 전체는 하나지만 예를 들어 여기 101호가 이거 혼자 다 가지고 있어? 아파트 땅을? 아니 지분만 가지고 있지. 대지권 얼마? 뭐 13,500분의 뭐 121 이런 식으로 밖에 지분밖에 없어. 대지권 뭐라고? 항상 지분으로밖에 안 나타나. 지분으로.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는 이건 땅이지만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 이것과 대지권 이건 지분 개념이야. 알았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분 뭐 이런 얘기 할 지금 군번입니까? 지금 시점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군번이 아니야. 지금 1월 달도 아니고 예. 아니 가등기면 단독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이 그런 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건. 이거 원칙은 공동 신청하는 거야. 특수한 경우 두 가지밖에 없다 했잖아. 안 돼. 이거는 안 돼. 그 말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나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이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맞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지문이. 예. 그래서 가등기는 공동신청입니다. 다만 단독신청 특례가 2개 있고 본등기는 단독신청 특례 없고 공동신청이고 가등기 말소는 공동신청으로 말소하지만 단독신청 특례 또 2개 나와요. 특례를 다 알고 있어야 돼. 특별규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급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또 어디 얘기다 했지? 예, 몇 번 풀어? 29번 2번이죠? 예. 등기법에 규정된 각하사연 몇 가지가 있다고 지금? 11가지. 이거 예시를 들은 것과 열거한 걸까? 예시를 든 거에 대해 열거한 거예요? 아이고. 자, 44페이지 보세요. 펴봐, 44페이지. 그럼 등기는 등기관이 마음대로 오는 걸까? 법에 규정된 대로밖에 못할까? 규정된 대로밖에 못해. 등기관이 예시를 들었으면 딱 봐가지고, 이건 하나 예시니까 딱 갔더니 등기 허락 급히 쫓아가서 각하. 아니, 등기관 왜 각하합니까? 오늘 좀 기분이 좀 꿀꿀해? 각하. 갔더니, 근데 자기 애인이 왔어. 소리도 안 맞아. 실행.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건 뭐야? 권리자한테 굉장히 큰 문제 생기기 때문에 등기를 각하하려면 신청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처분입니다.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법에 딱 제한된 거, 열공원만 가지고 각하해야 돼. 이 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해줘야 돼. 자기 원수, 대대 원수가 와도 각하 사유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등기해줘야 되는 거야. 자기 애인이 왔어. 각하 사유가 있어. 그럼 뭐 해야 돼? 각하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열거인가? 제한적 열거라고 하는 거야. 제한적 열거란 것은 여기 열거된 11가지 이외에는 각하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또 이유를 대야 돼. 29조 제 몇 호에 의해서 각하 결정한다라고 이유를 꼭 대야지 그냥 각하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44페이지에 보시면 각하 사유에 제가 언급해 놓은 게 보세요. 각하 사유 29조 11가지 열거했다. 뭐라고 해서 제한적 열거적 사항이라고 했잖아. 제한적. 이거 이해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시가 아니야 절대로. 네, 조심하시고 그 다음 넘어가 30번 문제 봅니다. 자, 등기 절차 중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단독 신청. 공동 신청이 원칙인데 단독 신청 특례 여러분 30페이지에 가보세요. 요약집 30페이지. 물론 강론에도 설명이 있지만 30페이지 맨 위에 보면 가등기 말소 예외적인 거 2개 있다 했지? 가등기는 다 2개씩 예외가 있어. 30페이지 맨 위에 가등기 말소 첫째 가등기 명의인이 스스로 말소하는 거 말릴 사람 없다 했고 등기상 이해관계는 의무자나 명의자 승낙서 첨부해서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 2가지 예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앞 페이지에 보면 29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등기도 예외 아까 2가지가 있다 했지. 원래 공동신청이지만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거나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아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특례가 2개씩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는 원칙이 공동신청 여기에 열거한 것들 주의해야 돼요. 자, 30번 문제에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진정명의 회복을 원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공동으로 해야 되지. 다만 의무자가 협력 안 하면 판결받아 단독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이건 특수한 경우죠. 유증을 했다는 이전 등기 다 공동신청. 말소나 말소 회복 등기 다 공동신청.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하는 건 단독 신청이 특례를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다 공동신청이에요. 권리 말소나 이전 다 공동입니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 이렇게 언급됐을 때는 특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례. 그럼 31번은 의무 문제. 의무. 자, 부동산 등기법상 1개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가면 며칠? 60일 의무가 있다 했지. 60일 의무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 복잡한 것까지는 필요 없지만 이것은 어딜 보시냐면 절차 개시 앞에 보면 제가 의무를 써놨어요. 자, 24페이지 그 도표를 보시고 24페이지 또 뒤에 가면 내용을 다시 한번 써놨어요. 어디냐면 27페이지에도 있어요. 27페이지. 의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가면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조문은 몇 개 안 됩니다. 거기서 의무가 며칠이냐? 어떤 게 의무 있다고 했어? 소유권 이전 등기. 중요한 소유권에 대해서 이전 등기 의무가 있어요. 이전 등기. 자, 쌍무계약 즉 매매 같은 거 60에 신청해야 돼. 60이네. 언제부터라고 했어요? 반대급 이행이 완료된 날. 반대급 이행이 완료된 날이 언제라고 했지? 잔금 지급한 날. 자, 그 다음에 편무계약 즉 부담 없는 증여 같은 거 언제부터라고 했어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이네. 위반하면 전부 다 산출된 등록세의 세금 5배의 과태료. 토지 건물 묻지 모두 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고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의무가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보존 등기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무 원칙적으로 없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건물 전원주택 짓고 평생 혼자 살았어. 등기 않고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 했잖아. 의무 없어. 근데 예외적으로 의무가 나와. 보존 등기는 언제 의무가 나온다고 했어? 예외적으로 팔아먹으면 쉽게 팔아먹으면 즉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 뭐부터 해야 돼? 보존 등기부터 해야 되는 거야. 이때 팔아먹을 때 미완성 상태야. 미완성 아니면 완성. 건물 다 지어져 있는 상태야. 완성돼 있어. 그래서 미완성 2가지 나눠서 건물이 다 완성된 건물 팔아먹었어. 그럼 언제부터 보존 등기 해야 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이네. 짓고 있는 건물 팔아먹었어. 언제부터? 그걸 뭐라 했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그게 언제? 완성된 날이지. 이렇게 기준이 기산일을 다 알아야 돼. 이게 지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60일 의무가 주어진 건 이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보존 등기와 관련된 거. 그리고 이걸 조금 가면 특별조치법 2조의 내용을 가면 여기 갑이 을에게 매매했다. 여기서 하나 끝나는 게 아니라 을이 다시 또 병에 전매한다. 이때 한 번 더 팔아먹을 때 또 이게 복잡한 게 있어요. 요 문제. 그래서 이건 의무 60일 의무를 얘기하는 건데 요거 찾아보시고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5번만 봅니다. 5번. 갑소유 건물이 미등기 건물로서 신축 중이라겠네. 미등기인데 신축 중이야. 완성이 안 됐지. 건물 짓고 있어. 팔아먹었습니다. 자, 경우에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전에 먼저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감명이 보존 등기를 해야 된다. 계약 체결이라고 했어요. 신축 중이면 뭐라고? 미완성.
완성됐을 때 계약일로부터지만 미완성될 때 언제부터라고?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산일이. 다음 넘어가서 32번. 다음은 가등기할 수 있는 사항. 이건 가등기의 대상을 물어보고 있어요. 요약집 63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63페이지. 거의 도표만 보면 됩니다. 가등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물어볼 때는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겁니다. 청구권. 자, 이 청구권 무슨 청구권이 있어요? 채권적 청구권만 되고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없다 했죠. 이때 청구권 무슨 청구권이야? 권리에 관한 청구권. 권리가 아닌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에 대해서는 가등기 못합니다. 부동산 표시. 그 다음에 권리 변동 모습 6가지 중에 4가지만 가등기할 수 있어. 이게 뭐냐면 여기서 권리 변동 모습 중에서 4가지란 것은 설정, 그 다음에 이전, 그 다음에 변경, 말소와 관련된 거 4가지 되지만 보존 가등기 없고 처분 제한 가등기 없더라.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서 채권적 청구권은 현재 효력이 있어도 되지만 이게 시기부거나 정지조건부 장래 확정될 청구권 가등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시기부나 정지조건부 권리 장래 확정될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지만 만약 종기부 권리 그 다음에 해제 조건부일 땐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줬죠. 이 청구권을 보존한다는 의미가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지금 32번 보시면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는 유증에 대한 가등기 할 수 있다. 사망했으면 이전이든 가등기 할 수가 있습니다. 생존 중엔 안 된다겠고, 전세금을 증가를 위한 전세권 변경 등이 가등기 할 수 있다. 이건 권리 변경 등이니까 권리에 대한 권리 변경 가등기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이전 청구권이든 말소 청구권 모두 가등기 할 수 있다. 여기서 청구권이면 반드시 뭐라고? 물권적은 안 되고 무엇만?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할 수. 채권적인 것만. 채권적이어야 됩니다. 보존 가등기 없다겠죠. 이건 이 물권 취득했기 때문에 보존 가등기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된 권리 처분을 금지하기 위한 가처분 등을 할 수 있지. 가등기 상위 권리에 대한 가처분 등이 되지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만 못해요. 그래서 32번에 3번이 틀렸다고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 33번 문제는 신탁등기 관련된 거. 신탁등기는 여러분 79페이지 몇 가지 용어만 알면 돼요. 복잡한 거 다 할 필요 없습니다. 79페이지 나오는 거.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수탁자. 그리고 동시일괄. 즉 별개 신청 정보가 아니라 일괄해서. 그리고 기존 이전 등기와 동일한 순위번호를 씁니다. 별개의 순위번호는 틀려. 동일한. 그 다음에 신탁 원부는 매 부동산마다 작성해야 되고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본다. 수탁자 여러 명이면 합의관계다. 합의관계. 이런 내용들이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3번에 보면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2번 지문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이 동시 신청은 맞지만 별개의 신청 정보가 아니라 한 개, 즉 일괄 신청. 일괄 신청. 한 개. 한 장으로 낸다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고 한 장. 신탁 등기는 한 장, 일괄.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는 별개. 2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 34번, 이건 종합문제입니다. 판결. 등기에서 판결은 3번 나온다 했지? 판결은 3번 나와. 제일 먼저 나온 게 무슨 판결이에요, 이게? 민법 187조. 형성 판결. 즉, 등기 없이 물권 변동. 두 번째 나온 판결이 뭐예요, 이게? 두 번째 판결이 뭐다? 이행 판결. 등기를 단독 신청.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을 때 단독 신청해서 판결, 무슨 판결? 확정된 이행 판결이 원칙. 그럼 세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시는 판결, 보존 등기. 이때는 종류 불문. 종류를 묻지 않는다.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단독 신청할 때 물권 변동에 등기 없이 물권 변동할 때 3번 나오는 거예요. 이 물권 변동, 이거는 여러분 요약집은 이거는 앞쪽에 어디냐면 한 10페이지 정도 맨 앞쪽에 나와서 물권 변동은 10페이지에 보면 거기 판결이 요약집 10페이지 보시고 그 다음에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29페이지 정도 보시면 됩니다. 좀 아까 봤던 29페이지.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와 관련된 판결은 68페이지 보시면 돼요. 68페이지.
68. 여기 찾아가지고 보시면 다 판결 언급하고 있어요.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판결이 뭐냐? 요거 단독 신청 판결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34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판결에 대한 등기 절차 중 옳은 걸 찾아라. 좀 까다로워 이런 거는 지금 보니까. 형성 판결을 받은 자라도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물권 변경을 주장할 수 없다.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 취득했지 대항 요건에서 등기가 아니에요.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겁니다. 처분 요건에서 등기에 불과하다. 민법 187조의 판결 무슨 요건이라고? 처분 요건.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놓고 처분하라겠죠. 그 다음 2번 형성 판결인 공유물 분할 판결도 확정된 경우에 그 소송이 원고지에 있는 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피고 불문하고 각자 지분 이전 등기할 수 있다 했죠. 29페이지에서. 여기서 이행 판결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형성 판결은 각자가 단독으로 지분 이전 등기할 수 있다라고 29페이지에 설명하는 내용을 보시면 돼요. 판례를 언급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소유권 이전의가 아니라 이전을 명하는 판결에서 승소한 권리자는 판결을 원인으로 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의할 게 이전 이행 판결에서는 신청 등기 시점 누가 하냐? 승소자만 한다. 승소한 권리자는 의무자만 신청하지만 등기 원인은 판결이 아닙니다. 배후에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몇 월 며칠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원인은 배후의 법률행위가 원인이지 판결이 원인이 아니에요. 승소한 자가 신청한 건 맞지만 등기 원인은 배후의 법률행위다. 굉장히 까다롭게 지문이 지금 배열됐어요. 판결을 원인으로 한다. 이게 아니고 배후의 법률행위가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미등기 토지 1필지 일부만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은 사람은 분할하지 않는 한 그 판결로서 보증등기를 할 수 없다. 당연히 부동산 일부에 대해 보증등기 못합니다. 전제가 분할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5번은 이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수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자. 이게 바로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 그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패소자는 신청권이 없다겠지. 반드시 누구만? 승소한 사람만 신청권이 있어요. 그래서 다 틀린 겁니다. 특히 3번 지문 원인은 판결이 원인이 아니고 배후에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거예요. 35번 문제 봅니다. 근저당권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옳은 걸 찾아야겠어. 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특히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좀 보시면 됩니다. 요약집은. 자, 근저당권 채권 체계 확정되기 전이다. 이것도 여러분 76페이지에 가면 근저당권에서는 특히 채권자가 바뀌었냐 채무자가 바뀌었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 했지. 자, 하면 근저당 부종성이 완화된다. 계속적 거래관계인 당사자 간에 장래 일정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우리가 근저당. 이 일정 한도를 채권 최고액 단일하게 쓰라. 채무자는 여러 명일지라도 연대 채무자 이런 말 안 쓰고 단순히 채무자고 쓴다. 이런 말 조심해야 돼. 이자 약정 있을지라도 등기상은 아니다. 왜? 최고액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면 근저당권에서는 자, 이 사람을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여기 채무자 겸 설정자라고 치고. 채무자. 여기서 채권자 측이 바뀌면 무슨 등기한다? 근저당권 이전 등기. 부기 등기로 해준다 했죠. 채무자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 바뀌면 무슨 등기한다? 근저당권 변경 등기한다. 변경 등기. 권리 변경이니까 부기 등기로 해줘. 근데 문제는 등기 원인을 쓰는 방법이 다르다 했어. 등기 원인을 어떻게 쓰느냐? 채권 측이 확정되기 전이냐 확정 후냐에 따라 달라진다 했어요. 근저당권은 채권 채무의 확정되기 전에는 개개의 채권 채무 관계를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채권자 바뀌면 양도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채무자 바뀌면 인수라는 표현에서 인수. 기준은 양도는 채권자 입장, 인수는 채무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수한 사람. 이건 뭐야? 네가 받아가죠? 이러니. 이건 내가 갚아줄게. 이거 채무인수라고. 결산기 전에는 개개의 채권 채무를 양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된다? 여기는 계약 당사자 지위를 인수하거나 계약 당사자 지위를 양도해야 돼요. 이 확정된 후에만 확정된 채권에 대한 양도나 확정된 채무에 대한 면책정이든 중첩적인 인수가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주의해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 바뀔 때 결산기 전에는 이런 말씀 안 돼. 채권 양도를 쓰면 안 돼. 계약 양도. 그래서 1번 지문처럼 근저당권이 채권 최고액이 확정되기 전 동그라미 치고 전이야. 그럼 무슨 말 못 쓴다고? 채권 양도란 말 들으면 틀려. 계약 양도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채권 양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개개의 채권 양도할 수가 없어. 1번 틀린 거고. 2번 저당권이 이전된 후 채무 변제가 된 경우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 양수인이 저당권 설정되기 말수를 공동 신청해야 된다.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저당권이 예를 들어서 A 소유 부동산 B로부터 만약에 돈을 빌려주고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런 상태 저당권이 이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양도인은 더 이상 저당권자 아니고 양수인만이 새로운 저당권자로서 이전 등기 받아서 새로운 저당권자 된 거지. 이 상태에서 변제 돈을 갚았어. 그럼 말소해야 되죠. 누가 의무자? 양수인 의무자. 누가 권리자? 설정자. 이렇게 설정자와 양수인 공동 신청으로 이걸 말소하는 거예요. 설정된 다음에 저당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말소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2번 맞는 거예요. 설정자와 양수인 공동으로. 3번 근저당권이 채권 책이 확정되기 전 동그라미 치고 전 동그라미 치고 제3자가 중첩적으로 거기 채무 동그라미 인수 동그라미 채무 인수. 자 여기 확정 전엔 채무 인수할 말 있다 있어 없다 있어? 없어. 계약 인수할 말 써야 돼. 채무 인수할 말 할 수가 없는 거야. 계약 인수기 때문에. 알았어요? 틀린 겁니다 벌써. 제가 얘기한 단어들 조심을 딱딱 보여야 돼. 그래야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은 저당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양도하는 채권액과 저당권인 채권과 함께 양도한 뜻을 기재한다.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땐 저당권인 채권과 함께 양도한다는 뜻은 기재되지만 채권액은 특수한 경우만 써요. 언제냐? 채권 일부 양도나 대위 변제 있을 때만 쓰는 거야. 채권액은 일부 양도나 대위 변제 있을 때만 쓴다. 이건 요약지 어디 좀 언급되어 있냐면 요약지 75페이지 보세요. 75페이지 5페이지 보면 거기 가운데쯤에 3번 저당권 이전 등기 절차 3번 이건 굉장히 세부적으로 너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이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한다 머리가 아픈 겁니다. 이전 등기 절차는 신청자 정부의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써주고 저당권부 채권이 일부 양도가 있을 땐 준공유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액을 써주는 거야. 이렇게 일부 양도 채권 일부 양도가 있을 때 이게 아니라면 채권액은 안 들어가요. 여기는 채권액과 함께 쓴다고 했으니까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그 다음 5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원인증명정보의 채무자와 다른 자를 채무자로 이건 원인증명정보와 신청정보가 다르면 다 각하됩니다. 이 말과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채무자와 설정자는 달라도 상관없어요. 이건 물상보증이 설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채무자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즉 계약서인 채무자와 신청서 채무자 서로 다르다 각하되는 거예요. 당연히. 등기할 수 없습니다. 이건. 그래서 2번과 5번이 다 두 개가 틀린 거예요. 저 옳은 거예요. 이거. 할 수 없는 거니까. 나머지 다 틀렸어요. 그 다음 36번 부동산 소유권 등기관 설명 중 틀린 거 소유권 등기라고 했어요. 소유권 등기. 이건 여러분들 30페이지 포괄 승계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포괄 승계라는 게 뭐예요? 상속이나 이런 걸 말하지? 그러면 원인 행위를 하고 나서 사망했다면 이걸 포괄 승계 이내에 의한 등기라 했지. 자, 예를 들어서 의무자에 대해서 포괄 승계가 발생했다는 것은 뭐냐? 의무자 사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표현도 이것도 애매합니다. 이렇게. 문제 우리 내면 이렇게 애매하게 내진 않아요.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 전에 자 권리자 의무자 중에서 의무자 사망했으면 여기 상속이 있을 때 이걸 뭐라고? 이 사람을 포괄 승계인, 다른 말로 상속인 표현한다 했지? 이 사람은 누구라고 했어? 죽은 사람 피보고 죽었다 했잖아. 이걸 피상속인 또는 뭐라고? 피승계인 이런 표현을 써요. 이런 경우는 자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즉 상속 등기를 할 필요 없이 의무자로 직접 권리자가 넘어갑니다. 누가? B와 의무자의 포괄 승계인 갑이 공동신청. 단독이 아니라 공동신청. 이때 무슨 등기를 하지 않는다고? 상속 등기 내지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아요. 직접 A로부터 누가 앞으로 넘어간다고 B로 넘어가. 요걸 포괄 승계 이내에 의한 등기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래서 4번 질문 보시면 의무자에 관해서 포괄 승계. 이미 의무자라는 것은 여기 매매를 통해서 이 의무자 이쪽에 포괄 승계가 발생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상속 등기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상속인 포괄 생계인명을 등기한 다음에 권리자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게 아니고 직접 권리자 앞으로 등기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4번이 틀리고 나머지 다 맞습니다. 37번 문제 보세요.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걸 찾아야겠어. 무효의 등기라도 추정력 인정된다. 여러분들 이건 등기 효력은 앞에 등기 효력에 따라 나누는 걸 보시면 됩니다. 어디냐면 11페이지에 등기 효력은 총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되느냐? 6가지. 뭐야 이게? 등기 효력. 등기 효력을 기준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왔죠? 종국 등기하고 예비 등기. 예비 등기는 뭐가 있다? 가등기 생각하겠지? 그럼 종국 등기 효력 뭘 알아로 들어가겠어요? 여기서 물권 변동적 효력, 즉 권리 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점유적 효력, 후등기 저지력 내지 형식적 확정력, 그 다음에 뭐 추정적 효력, 그 다음에 순위 확정적 효력. 이렇게 있죠. 시험에 많이 나오면 추정적 효력이 많이 나온다겠죠. 여기서 이 효력에 따라서 자, 무효인 등기라도 인정될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지? 이거 후등기 저지력 내지 형식적 확정력. 돼지 껍데기 얘기해줬죠? 돼지 껍데기도 술안주 쓸 때가 있다고 얘기해줬잖아. 수업 시간. 생각나요? 무효인 등기라도 말소하지 않는 이상은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 없다. 이걸 후등기 저지력 내지 형식 확정력. 근데 1번 지문처럼 무효라면 효력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 추정력은 없지. 추정력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추정력은 없습니다. 무효인 등기에는 추정력이 없고 추정력이 인정되는 등기에 대한 소송 아주 깨달아요. 추정력 인정될 때, 즉 종국 등기에 대해서 소송 절차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했어? 상대방, 부정하는 자, 원고, 주장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이건 지금 상대방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애매하게 써놓은 거야. 자, 소를 제기한 사람이 누구야? 주장자. 이게 누구야? 원고. 원고, 주장자, 상대방이라는 말은 누구의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야? 등기된 자의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를 제기한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소를 제기한 사람이 부담하는 거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표현에 쓰고 나면 굉장히 헷갈리게 해놨어. A 소유 부동산이야. 지금 등기부에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어, 이거? 갑기하면 소유권이 누구로 돼 있까, 소유자가? A로 돼 있지. 근데 B라는 사람이 당신 소유자 아니다라고 주장하려면 이 사람이 누구야? 주장자. 주장자. 어떻게 주장하라고 했어? 소송으로. 이게 누구야? 원고. 이 사람 누구야? 기존 등기. 얘가 소유자 아니라고. 기존 등기를 뭐 하는 사람? 부정하는 사람. 이게 누구야, 이게? 등기된 자의 상대방. 이게 상대방이야, 이게. 알았어요? 그 같은, 이 소를 제기한 사람의 상대방이란 말이지. 소를 제기한 사람, 이 사람의 상대방은 원래 등기된 자니까 얘가 입증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표현에 속아놓으면 안 돼, 이런 거. 아주 표현을 애매하게 써놔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리는데 실제 시험은 이렇게까지 안 내요. 그냥 단순히 제가 아는 요 표현만 딱 봐도 답이 보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건 내용을 알아야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제기한 자가 부담한다, 또는 상대방이 부담한다, 또는 주장자가 부담한다, 이런 거 맞는데 소를 제기한 자의 상대방은 등기인 자를 말하는 거야. 등기인 자는 뭘 할 필요가 없다? 입증할 필요가 없지. 소유자가 돼 있는데 왜 입증해? 상대방이 입증해야지. 그 다음 일반 등기는 물권 변동 효력과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이 있다. 순위 보존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요 가등기. 여긴 일반 등기 뭐라 해요? 순위 확정. 순위 확정. 참,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경우 순위번호와 접수번호에 의해서 권리 선후가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이미 임대차가 끝나고 나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는 거죠. 이미 이거보다 앞서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이미 그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된 게 아니라 확정일자나 전입신고한 날짜가 따로 있잖아요. 선후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가등기에 대해서 물권 변동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나 대항력 인정된다. 가등기는 뭐야 여기? 예비등기지. 물권 변동 효력도 없고 대항력도 없어. 전부 다 무슨 등기에 인정되는 거니까? 종국 등기에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종국 등기. 예비등기니까 없는 겁니다. 말 좀 까다로운 표현입니다. 그 다음 쉬지 않고 끝내겠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38번 등기 신청 절차 관련된 다음 기준 중 가장 옳지 않은 걸 찾아봐라. 이건 뭐 저희 전자신청 관련해서 50페이지에 보면 50페이지 보세요. 전자신청에 나올 수 있는 건 지난 1회 때는 너무 까다로운 부분이고 대부분 사용자 등록 절차 요거밖에 안 나와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정도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무사나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전자신청할 때는 미리 뭘 해야 돼? 당연히 사용자 등록을 해놔야지.
본인들은 법무사 변호사를 자격자 대리하겠지. 전자신청을 하면 미리 사용자 등을 해라. 최초 전자신청 전에 사용자 등을 꼭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 39번 가처분 문제와 40번 가등기인데 이건 이제 도표 그림을 잘 이해해야 돼요. 어디냐? 요약집에서는 가처분은 그 그림을 이해하고 있으면 간단한데 그림을 이해 못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요약집에서는 67페이지의 그림 보세요. 자, 여러분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해도 처분할 수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있다고 했잖아. 처분, 여기서 요 등기법상 가처분 다 뭐라고? 처분금지 가처분이야. 처분금지. 예를 들어서 A 소유 부동산 B에게 팔았는데 A가 등기를 안 해줘요. 이전 서류를 안 줘, 돈 받고 나더니. 그럼 B는 뭐 해야 돼?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지? 소송을 제기하면 금방 끝나나요? 민사소송이? 오래 걸리지? 그냥 진행하다 보면 얘가 팔아먹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소송 제기에 앞서서, 즉 자기 앞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잘 이행하라. 이 소송을 제기에 앞서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해놓고 들어가야 얘가 이게 실효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부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갑구에 이렇게 A명 된 상태 B가 자기 앞에 등기를 하는데 안 해줘. 얘가 소송을 제기해야 돼. 이게 원고가 되는 거예요. 원고. 이걸 다른 말로 가처분 채권자. 얘가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기 위한 가처분 채권자가 돼가지고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해놔요. 요게 처분금지 가처분. 여기에 매매나 양도 일체 처분에 금지한다고 딱 써놔요. 그래도 얘는 팔 수 있다 없다? 팔 수 있는 거야. 이게 반드시 원고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처분할 수 있어. 처분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가? 얘는 이 뒤로 소유권 이전. C는 소유권 이전 받은 거야. 가처분 등기 이후에 들어왔어.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B가 해놔도 얘는 C한테 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처분할 수가 있어. 각종 처분행위 다 해도 돼. 다만 누가 원고가 얘가 이기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런 등기는 다 효력 상실돼 버려요. 이기면 얘가 승소할 수 있고 패소할 수 이건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기면 의미가 없어져 얘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송에서 얘가 이 B가 이기면 소유권 날아간다는 걸 알고 산 사람이야.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는 원고가 승소했을 때 이 얘기는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 말은 원고 승소한 경우라는 얘기예요. 이겼다면 이건 효력 상실됐으니까 다 말소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소하느냐? 승소 원고가 이걸 어떻게 한다? 단독 신청으로 모두 말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때 요거 그 가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해 줍니다. 직권 말소. 알았어요? 이 얘기는 요 상태에서 자기 앞에 이전 등기 신청하면 단독 이전 등기 하지. 이행 판결 받았으니까 이때 이걸 단독으로 다 말소 동시에 해야 된단 말이야. 그때 요 그 가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 그게 뭐냐? 여기 67페이지 그 위에 조문에 나와 있지. 박스 안에 제가 그려놓은 거. 가처분 등기 전에 맞춰진 가압류. 즉, 요 가처분 등기보다 앞서서 요게 먼저, 요 앞서 가압류가 먼저 들어왔었다. 가압류. 또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서 담보가 등기, 전세권, 저당권에겐 임의경매. 여기 담보가 등기, 또 전세권이나 저당권 여기에 기한 임의경매. 가압류의 경우는 강제경매. 그 다음에 대항력인 주택임차. 임차인 여기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있었어.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 여기 했다면 이 사람들은 이미 처분금지 가처분보다 앞서서 어떤 조치를 해놨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건 말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건 알았어요?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39번에 옳지 못한 걸 찾아야겠는데 가처분 등기는 경우 구체적인 청구를 기재해야 된다. 가처분 등기는 자, 여러분들 66페이지 요약집 보세요. 가압류와 가처분 등기 차이점. 가처분 등기는 뭐 할 때 한다? 금전채권 이외의, 즉 피부전 권리가 들어가야 돼. 청구권이. 근데 가압류는 청구 금액,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둘 다 촉탁등기라는 거. 촉탁등기. 소유권 목적은 주등기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목적을 하면 부기등기로 한다. 이렇게 형식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보면 되는 건데 지금 5번 지금 보시면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경우, 이게 누구다? 원고가 승소한 경우. 자, 가처분 이후의 경매 기입 등기는 말 쓰지 않는다. 이 가처분 이후의 경매 기입 등기 뭐든 다 말소되는 건데 다만 예외가 이런 전제.
가처분에 앞서서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 담보가등기, 저당권,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면 안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요거 빼놓고는 다 단독 말소해버려요. 다, 이 건 다,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는 다 말소되는 거예요. 그 다음 40번 문제는 이건 어딜 보냐면 요각 62페이지 그림을 보세요. 가등기 문제도 이거 비슷해. 가등기 문제도 요새 나올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가처분 문제 날짜 써주는 게 처분금지 가처분 문제, 그 다음에 가등기 문제, 그 다음에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 문제, 이 세 가지가 그림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면 가등기는 뭐라 그랬어요? 가등기한 시점, 가등기 순위를 보존한다. 돈 등기하게 되면 물권 변동이 생긴다. 물권 변동. 그러면 가등기 이후 본등기 사이 여기 중간 처분 등기들, 요 중간 처분 등기는 양립이 안 된다. 저촉, 본등기와 저촉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원칙 직권 말소. 그런데 예외. 단 당해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거나 가등기 전의 권리에 기한 중간 처분 등기만 말소하지 말아라. 양립이 가능하다.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면 후순위, 순위가 뒤로 밀린다 했지. 이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등기들은 이건 원칙적으로 직권 말소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그래서 자, 40번 문제는 바로 이 내용인데,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하는 경우 다음 등기 중 등기한 직권을 말소하는 것은 뭐냐? 가등기 일자가 2017년 5월 1일 날, 날짜 써줬어. 2017년 여기 5월 1일 날 가등기, 5월 1일 날 가등기 했고, 그 다음 본등기 언제 했다고 나왔죠? 지금 6월 30일 날, 6월 30일 날 본등기 했어. 그럼 5월 1일 이후 6월 30일 사이에 낀 등기는 다 중간 처분 등기야. 그런데 1번, 5월 10일 날 가등기한 감, 5월 10일 날, 요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이건 뭐야? 당해, 해당, 가등기 상, 가등기 자체를 목적으로 한 권리는 가등기와 동격이니까 말소할 수 없어. 당해, 전, 이 속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 2017년 1월 1일 날 가압류에 기한 5월 10일 날 경매 기등. 이거보다 앞서, 1월 10일 날 먼저, 여기 가압류 먼저 들어왔네? 이거보다 앞섰어, 앞서 있다. 이건 대항력이 있다는 대항. 1월 10일 날 가압류에 의한 경매는 이미 가등기보다 앞서 있었던 권리가 있잖아. 보존 권리 있으니까 말소할 수 없습니다. 전에 해당되는 것이고. 3번, 이 4월 10일 날 매매. 여기 4월 10일 매매, 이건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 매매는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에 의해서 여기 이전 등기 여기 왔어도 이건 중간 처분 등으로서 다 직권 말소. 매매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어떤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계약만 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는. 그 다음 4번, 1월 10일 날 저당권에 기한 6월 10일 날 경매. 이거보다 앞서 있던, 저당권이 이거보다 앞서 있었잖아. 이거에 의한 경매 기등기. 이건 직권 말소. 할 수가 없지. 앞서 있던 거니까. 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은 6월 1일에 등기된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등기. 여기 6월 1일 날, 6월 30일 전이죠. 6월 1일 날 가등기, 요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이니까 이건 뭐야? 당해, 해당, 상, 자체.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처분이니까 이 가등기와 같은 거예요. 이건 말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지금 약간 다르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항상 주의할 거,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요 가등기 이후 본등기 사이, 하기 전 사이에 낀 요 중간 처분 등기는 본등기에 저촉된다. 양립할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직권 말소해라. 다만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거, 당해 가등기를 목적으로 했거나 이걸 해당, 가등기 상위 권리, 가등기 자체를 목적으로 했다. 또는 가등기 전의 권리에 의한 중간 처분 등기. 이건 전이라는 건 대항력이 있다는 거예요. 가등기 앞서 있었던 권리. 이건 말소하면 안 된다 아니고, 양립이 되면 순위가 뒤로 밀린다. 후순위. 이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요 유사한 문제가 가처분에도 그림으로 나왔고 수용의 경우도 그림을 한번 그려서 표현했었어요. 기출문제 중에서 최근에. 이렇게까지 좀 나오면 좀 까다롭다라고 볼 수 있지만 원리를 알고 응용하는 거다. 응용을. 그래서 시간이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그럴 때는 등기 알려면 좀 복잡하고 기본적인 문제는 풀어보시되 조금 까다로운 문제는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정 없을 때는 지적을 집중을 해서 보세요. 앞으로 지적을. 그리고 등기는 한 반만 맞으면 합격합니다. 지적은 집중하면 10문제 기본적으로 맞아요. 제가 얘기한 대로 원리를 알고 보면 10문제 정도 맞습니다. 기타 공부하시면서 문제 풀면서 의문 나는 점 있으면 질문하세요.
여기 31번? 예. 31번에 3번? 갑이 을과 잔금 지급 전에 병에게 매수인지를 이전한 계약을 청구비. 이거는 전에 그래서 내가 복잡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기본적인 기산일을 알고 있어야 되고 한번 전매할 때 얘기 전매할 때. 예? 자, 여기서 이거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상 다시 한번 팔아먹을 때는 이거 굉장히 미등기 전매를 막기 위해서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등기부터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여기 기준일 이게 매매 같은 먼저 이게 반대 부이행이 완료된 날, 증여 같은 먼저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갑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팔았다. 을이 다시 병에 또 전매한다. 그럼 먼저 1번 한 번 있고 다시 한번 또 두 번째 또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땐 1번 등기부터 먼저 쳐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이후인지 이 잔금 주기 이전인지 여기에 따라 달라져. 요 기준일 이전 후 나눠서 다 두 가지가 가능해요. 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이후에 즉 잔금 주고 나서 팔아먹을 때 이거 두 가지 뭐냐? 첫째 계약 당사자 지위전 계약. 계약 당사자 매수인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 그 다음에 이때 구체적인 매매. 이건 뭐야?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계약. 당연히 먼저 체결된 계약 1번 계약에 따라 먼저 등기부터 반드시 신청해야 돼. 의무가 있어. 의무. 그런데 이때 여기 전에 잔금 주기 전에 계약 당사자 지위전 계약이냐 또는 여기 매매 계약 특정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때 잔금 지급 전에는 계약 당사자 지위전 계약 하게 되면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신청할 의무 자체가 이때는 없어요. 이때는 없어. 전매가 허용된다는 거 합법적으로. 근데 이때는 반드시 의무 먼저 체결된 게 등기해야 돼요. 알았어요? 지금 어디냐 3번 질문은 을이 갑과의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전에 뭘 했다면 병에게 매수인지 이게 바로 계약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거니까 이때는 자기 앞으로 등기해놓고 할 의무 자체가 없어. 이때. 이게 예? 예? 여기까지 생각한다면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설명 않고 넘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만 물어봐. 요것도 지금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또? 그래서 요거 하나도 물어봐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했지. 갑이 을에게 매매했다. 매매란 뭐야? 유상계약이니까 언제부터? 반대급 부이행이 완료된 날 이 기준으로부터 며칠 내 60일 내 소유권 이전이 신청해야만 되고 위반하면 산출세액이 5배의 과태료라고 했잖아. 토지 건물 묻지 않고 똑같아요. 토지도 똑같아 이거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이걸 또 전매하려고 그래? 그때 또 이제 이렇게 네 가지 나눠지는 거야. 잔금 지급을 하고 나서 하느냐, 이때 구체적인 매매,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이냐, 계약 당사 지위전 계약이냐. 이때는 둘 다 의무가 나와. 먼저 1번 계약부터 해야 돼. 이거 등기부터 신청해야 돼. 그런데 잔금 지급 전에 계약금만 걸어놓고 다시 제3에 넘길 때 첫째 뭐야? 매수인 지위전 계약? 의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앞으로 등기 않고 그냥 매수인 이름만 바꿔놓으면 돼. 그런데 또 어떤 거? 매매 계약. 부동산 소유권 이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때는 자기 앞으로 이전 신청하고 나서 이거 해야 된다. 의무가 나오는 거예요. 또 질문 있습니까? 매매는 계약 당사자 지위전 계약이라는 것은 매수인 지위를 통째로 넘기는 게 해제권 같은 거 다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전부 다. 구체적인 매매 계약이 아니고 매수인 지위 승계 계약이야. 지위 승계 계약. 일반적 부동산들은 이 구별 못합니다. 그냥 매매계약, 일반 부동산 하는 건 전부 다 뭐야? 매매계약. 매매계약이야. 계약 당사자 지위전 계약은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으자면 분양권 상태에서 명의전 받는 거 있죠? 분양권 상태. 이게 매수인 지위를 아직 그냥 넘어가는 거야. 아직. 그런 거. 그 명의만 계속 하고 있어. 그런 경우. 그래도 분양권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신고 다 하도록 만들어두고 있어요. 거래신고. 물론 등기할 땐 최종 명의자 앞으로 등기 한 번만 해버립니다. 분양권 10번 옮겨갔어. 등기할 때 10번 이전 등기 할까요? 한 번만 하지 그때는. 자, 또 질문 있습니까? 다른 거 풀다가 문제가 됐으면 그런 것도 질문하세요. 다른 거 풀다가 27번에 5번? 왜?
29번에 5번. 가등기권자 1인 자기 지분만에 대해 등기 신청에 경주된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는 등기와 직권말 수 없어. 이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거 맨날 하는 거. 지분만 되느냐, 전원명의냐, 이렇게 돼서. 자, 보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전원명의로. 그 다음에 상속 등기도 전원명의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지분만 되고 이거 안 된다겠지? 그 다음에 포괄 유증은 둘 다 된다겠잖아. 지분만 본등기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소할 수 없는 거지. 이거 하루에 한 번씩 해준 거, 이거. 암결하겠지? 이건 11페이지. 도표 보면 때 11페이지 요약집. 그 11페이지에는 도표 정리가 사주 출제된다고 한 거 있죠? 그거만 딱 정리하면 돼요. 또 질문사항. 없어요? 혹시 혼자 문제 풀다 보다 저 이제 특강 같은 거 안 하면 못 보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어디로 연락하느냐? 제 핸드폰 이제 끝났으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중간에 괜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말라고. 공부 시험 직전에 이게 답답하면 여러분 막 정신 돌아갑니다. 아, 이게 왜 이런지 모른다 막 이러면. 자, 언제 선생님한테 연락이 제일 빨라. 그럼 듣는 즉시 얘기해 줍니다. 516 517 553 이거 저한테 연락 하세요. 여기 세종 학원 학생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누구라고? 어디? 관등성명이 세종학원에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여기면 무슨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 질문하시면 돼요. 네. 왜냐면 이것도 보니까 답이 이렇게 복수정답 답이 틀린 거 많기 때문에 다른 문제 풀다가도 이상한 게 있으면 확인해야 돼. 답이 다 맞다는 그 전제는 아니에요. 잘못된 게 많아요. 아셨죠? 자, 오늘 수고하셨고 이제 올해 보니까 잘 마무리하셔서 이왕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시험장까지 가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